재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자산 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세금 문제를 얼마나 잘 알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전문가는 국세청 근무 15년, 150여 개 재건축 조합의 세무회계 분야 경력의 소유자인 세무법인 1A 대표이신 이유진 위원님입니다. 소유자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재건축 절세 방안 발표자인 이유진 위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령 말씀을 올리기 전에 모든 조합은 두 가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철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준비위원회가 그동안에 투명한 자금 관리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고 절세령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미래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지난 7년 동안 2017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를 지난 서진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요점은 보고기간, 즉 7년 동안의 재무 성과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런 감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결산 보고서는 이미 다른 전에 7년 동안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근거로 회계 감사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공인회계사 세 분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차제 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준비위원회가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결산서입니다. 2017년도부터 1기가 2017년도가 1기고 2023년도가 제7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의 지출 금액이 1,585만 원, 2기 830만 원, 3기 500만 원, 4기 270만 원, 5기 930만 원, 6기 1,451만 원, 7기 2023년도 3,537만 원, 총 개는 여기 없습니다만 제가 집계를 넣어보니까 9,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산해 보면 약 1,300만 원, 월로 계산하면 월 108만 원 정도가 지출한 금액입니다. 지출 금액의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의 금액이 회의비였습니다. 회의비가 월간 몇백만 원씩 발생이 되었고 기타 통신비, 지급 임차료,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건물관리비 등등, 지급수수료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기본 준비위원회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러한 자금은 어디서 조달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소유자 중에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시고 특히나 준비위원장님이 많이 납부를 하셨고요. 나머지 준비위원 또 일반 소유자분께서도 납부한 자금이 약 1억 원이 7년에 있었는데 그 자금 중에 9,100만 원 지출하고 800만 원 정도는 보증금으로 건물 임차 보증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금 모자라는 금액은 PM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조달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3년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24년도, 25년도는 다음 기회에 또 결산서 작성하고 또 외부 회계감사까지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여러분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회계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저는 조합원님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소유자분이시고 주민이신데 저는 조합원님들의 현명한 재산 관리 또 절세 요령에 대해서 특히 그 1+1 등 분양 신청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계기는 지난번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 소유자를 전체를 대상으로 소유 희망 평형 조사를 하는 과정에 또 일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한테 즉 본인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회 측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아까 전 과정에서 평형조사 결과도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이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5층짜리였는데요. 오른쪽은 35층에 재건축된 아파트입니다. 아까 우리 미도의 미래상을 투시도로 봤습니다만 이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낡은 아파트가 이렇게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세월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시장인데 앞으로 많은 과정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2,400여 소유자님 또 상가조합원까지 합해서 2,600여 명의 모든 소유자분들이 각자 원하는 재산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아파트에서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이게 재건축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욕구, 여러분들의 희망을 최대한 담아서 빠른 재건축 또 경제적인 재건축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가지 꼭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 전략, 두 번째 절세 방안, 세 번째 1+1 분양 신청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 또 실질적인 결정은 사업 승인 후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미리 장기간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세금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통상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의식은 어느 정도, 먹고 입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데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없는 사람도 그렇고 있는 사람도, 집이 있는 사람도 전부 3, 40년 된 오래된 집입니다. 현실과 안 맞는 집입니다. 그래서 전부 재건축을 원하고 살기 좋은 곳, 건강이 좋은 곳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않나 싶은데 그 과정 속에 이러한 세금들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략은 전투 과정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입니까? 국세청과 세법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무사로서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세무사는 세금을 방어해 줘야 되고 절세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조합원 여러분들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방어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중과세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각종 세금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재산이 주식도 많고 예금도 많고 하면 그렇게 세금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중에 대부분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세금을 우리가 그 등한시에서는 뭐 혹시 그 세금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자기 재산 관리하면서 세금 문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분명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절세가 가능하니까 절세를 찾아봐야 된다. 국세청이라는 것은 법만 만들어서 공표를 하지 이렇게 절세하세요 이렇게 피해가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피해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가 의사님들이 닥터분께서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럼 가야 얘기를 하지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스스로 챙겨서 건강검진도 미리 하고 피해 나가야 되고 병으로부터 그건 세금으로부터 피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종 세제 정책이 지금도 정치가 변화되고 있는데 세법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마 다소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의 인식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내려가거나 자산이 얼마 안 되면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미도는 앞으로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반포나 압구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0억이 40억이 되고 40억 50억 되고 그 평당 가격도 상당히 높아질 거 예상되고 가격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치이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 부동산 재건축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의를 하는데 이러한 취지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미리 하라고 그래요. 미리 건강검진을 하세요. 그럼 예방하거나 또는 바로 치료가 가능한데 그렇듯이 그 세금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상속이 앞두고 있거나 증여를 하고자 한다라면 미리 검진을 하고 미리 상담을 하고 행동을 옮기십시오.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각자 자산관리 또는 배분을 부부간에 공동명의를 할 건지 자녀하고 나눌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삼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현명하게 종합 전략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요.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건축 목적을 저는 이렇게 우리 미도 재건축이든 다른 재건축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내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그렇다면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세법은 세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오릅니다. 가격이 2배 오르면 세금은 3배, 4배 오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가격은 올라갔으면 좋겠고 세금은 낮아졌으면 좋겠고 또 삶의 질은 높아져야 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는 건데 부수적으로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 살기 좋은 미도 아파트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반포나 압구정보다 더 살기 좋은 학군도 좋고 양재청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너무 좋아. 우리 학군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대치 학군은 대한민국 최고이니까요. 미래 세대까지 대치동을 오고 싶어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의 자녀도 여기서 살기를 원하고 제 손주까지도 여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어디 가기 싫지 않아요. 마찬가지 감정이 여러 조합원님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건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계획할 것인지 평형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 내용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주민들 상담하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단계가 이제 이렇게 쭉 갈 텐데요. 우리는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조합 설립 인가 전입니다. 우리 추진위원 인가도 아직 금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투기과열지구이죠. 우리 미도 아파트는 당연히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련법인 도정법 39조 2항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명의 변경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 맡으면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아니라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도정법에. 뭐 투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혹시라도 명의 변경을 하겠다, 즉 100% 증여를 하겠다, 또 양도하고 나는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합인과 전회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형 거주자는 물론 관리처분 이후에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니까 그것도 매수자 찾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봐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검토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사업승인하고 재건축하고 이렇게 하면 매수자가 입주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주 철거가 돼야 되니 그럴 때는 매수자가 조건부로 준공하면 2년 이상 사는 조건부로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요. 두 번째, 사업 승인이 나면 우리가 이제 한 40-50% 정도, 집값의 40-50% 정도의 이주비 대출을 조합에서 알선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대출을 받아서라든지 자기 자금을 합해서라든지 집을 사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에 4년 내지 5년 정도 사서 갔을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대체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팔고 이리 들어온 조건만 충족한다라고 하면 그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드아파트 공사 중에 다른 데 사서 갔다가 개포동이든 어디든 사서 갔다가 다시 오면 그 집을 팔 때 1세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대체주택이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나중 일이지만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중에 조합원님들 소유자분들의 희망 평형을 조사해 보니까 약 한 10몇 프로, 20% 가까이가 1+1 분양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1 분양 신청한 경우에는 도정법에서 가능한 내용이니까 이거 신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장단점을 검토해서 과연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뒤에 좀 후에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이제 앞으로 나게 되는데 절대 관리처분 후에 파는 거는 즉 관리처분 후라는 얘기는 이주할 때 파는 거는 절대 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 홍제 우리가 여기 20년 30년 보유했는데 그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을 장기 보유 홍제를 안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법에 일종의 분양권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우리 쉽게 표현하면 딱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지 상태에서 판다 해서 그거는 장기 보유 홍제 안 해주니까 혹시라도 팔 계획이 있다라면 관리처분 전에 팔아야 되고 또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이 안 된 분은 조합인가 전에 팔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여기 보시면 양도하실 분 거의 없으시죠? 이렇게 좋아지고 가격도 오르고 살기도 좋아지는데 또 내가 평형 골라서 내가 희망 평형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거 팔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혹시 가실 분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아. 압구정? 전 압구정 별로. 제가 40년 전에 이 대치동에 올 때도 압구정은 학군이 안 좋아. 학생, 애들 키우는데 일단 안 좋겠더라고요. 융업소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대치동은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양도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양도하시고 가급적이면 양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재건축이 되면 철거가 되면 땅만 남았으니까 땅으로 증여를 하거나 땅을 매매하면 얼마 안 되니까 세금도 적지 않겠나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시고 또는 공시가격으로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혹시 중간에 상속이 이루어질 게 공시가격으로 혹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어느 곳입니까? 너무 약삭 빠르고 야근대 아닙니까? 시가평가를 하도록 돼 시가로. 즉 땅만 있어도 철거 땅만 있어도 그래서 세금이 절대 줄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 해당자 시가로 평가해요. 시가가 없다, 거래사 할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로 하는 게 그나마 유리합니다. 실거래가로 하면
최근에 우리 아파트도 많이 올라서 그 매덕이 올랐어요. 그래서 40몇 평이 40매덕 6평당 1억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6평인데 평가를 해보니까 약 40억 정도, 한 5, 6억을 절세할, 줄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건 5억이면 약 1억 5천, 2억은 세금이 증여세든 상세든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은 시가로 과세할 거거든요. 시가 거래된 게 많이 있으니까 2년 이내에 거래된 거 찾아가지고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절세하는 길은 감정평가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우리 이제 재산세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종부세가 걱정이 됩니다. 지난 몇 년 전에 폭탄 한번 맞으셨고 지난번에 그럼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만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거가 되면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나 종부세는 당분간 과세를 안 합니다. 준공이 되면 다시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주택이 철거됐는데 주택분 종부세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준공까지 왔습니다. 준공.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는 목표가 7년에 준공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시던데요. 7년 잘하면 됩니다. 제가 150군데 조합을 해보니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이 잘못됐거나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싸워서 단합이 안 돼서. 도정법은 절차법이라서 50%, 70% 동의만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시청이 인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50% 동의를 받느냐, 70% 동의 받느냐가 그 과정이 어렵고 또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관청에서는 다 인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경험했습니다만 적법한데도 민원이 많으면 공무원들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합이 잘 되면 7, 8년 만에도 가능하다. 실제 그런 사례도 저 보았습니다. 가까운 데서 봤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례를 예방해서 전례를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는 단합이 잘 돼서 우리의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어서 건강하게 여기서 살고 싶다. 다만 비용을 적게 드리고 싶다. 비용 적게 드리는 거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갈수록 공사비 인건비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축해서 빨리 짓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준공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 이제 철거돼서 다시 취득하는 취득세는 제가 40평 기준으로 1264만 원인데 64만 원인데 50평을 한다 하더라도 2천만 원도 안 돼요. 요새 세금도 2천만 원 큰 돈이지만 요 사이는 세금이 몇 천만 원, 매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새 아파트 입주하는 거는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 땅 있는 내 땅에다가 건축비 들여서 공사한 건축에 대한 세금만 내면 주택에 대한 세금만 내기 때문에 즉 공사비에 대한 세금만 내기 때문에 제가 1,0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리모델링만 하려고 해도 1, 2억, 2, 3억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득세 1,000만 원 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우리 저렴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취득세는 걱정이 안 되는데 분담금이 걱정이죠. 분담금. 과연 공사비가 올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분담이 될 건지 이제 설계 완성되고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나 이런 게 나오고 해야 여러분들 분담금도 책정해서 여러분께 공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분양가 예측하기가 힘들고 아직 공사비 예측도 조금 힘들어서 그게 안 나오고 있는데 불원간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추진 인가가 나오고 나면 설계도 하고 해서 준비위원회에서 아마 여러분께 예상 분담금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크게 약간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한 정보 자료를 여러분께 제공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까 분담금을 낸다는 그건 공사비 분담금인데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건축 부담금인데 뭐 재초안이라는 말씀 언론이나 이런 데 들어보신 거 있어요? 초과이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조합인간할 때 30억이었는데 준공하니까 50억 됐다. 그럼 20억이 이익이 보지 않았느냐? 20억 중에 공사비 예를 들어서 5억 빼고 나머지 그러면 15억은 남았지 않았느냐? 15억에 30%, 40%를 내라. 이게 부담금이에요.
엉터리 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저는 그 언론에도 기고에도 많이 하고 지금 국회에도 사실은 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의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재건축 부담금 이거는 분담금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부담금까지 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론적으로 제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건 폐지되어야 맞다. 폐지를 안 하려면 최소한 유예해야 된다. 지금 유예한 사례도 과거에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유예를 했는데 우리 단지는 아직은 저렇게 과세 대상을 두었는데 우리는 준공 때 과세 대상이니까 7, 8년 후에니까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과세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설령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6년 이상 10%부터 20년 이상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거 현행법을 고쳤습니다. 재작년에 고쳐서. 즉 여기 보통 3, 40년, 20년 거주 소유하신 분들은 재건축 부담금 30%만 내면 된다. 70%는 감면받으니 오래 거주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가장 그 건의를 많이 한 게 압구정동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하는데 무슨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내느냐 해서 감면해달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따져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 제도를 다만 1세대 1주택자야. 1세대 1주택자. 그러면 1+1 받으면 2주택이니까 감면 못 받냐? 아닙니다.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2개를 받는 것이지 내가 2개를 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2주택인 1+1 분양 받는 분도 원래 1주택자로서 10년, 20년 이상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그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이 폐지되면 더 좋고 폐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지금 뭐 앞으로도 우리 몇 년 더 보유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게 되면 크게 부담은 안 돼도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이어야 된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이 또 혜택이 다른 혜택이 또 있어요. 1세대 1주택 종부세, 여러분들 종부세 1세대 1주택 감면 많이 받아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종부세도 많은 감면이 있다. 80%까지. 즉, 고령자이거나 또는 장기 보유자는 두 가지 합해서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도 1세대 주택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혹시 이제 양도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실감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집값이 40억, 50억이 가더라도 장기 보유하고 장기 거주했다라고 하면 예상보다 세금은 작습니다. 왜냐? 그 모든 차익에 대해 20억이 남았어도 30억이 남았어도 80% 감면을 해주니까 그 차익에 그래 나머지에 대해 20% 양도 차익에 대하면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또 12억까지는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똘똘한 한 채다. 20억짜리 30억짜리 두 개 갖는 것보다는 50억짜리 하나 가지는 게 세금 면에서는 반의 반도 안 된다. 모든 정부의 그 세법이나 정부 정책은 1세대 1주택은 우대하고 2주택부터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뭐 폭탄을 때린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미워한다고 그럴까요? 2주택 이상자들은 모든 취득세, 양도세, 모든 세, 보유세, 중부세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예, 세금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걱정하는 것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걱정하시는 게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이게 물려줘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다 20년 후에 물려줘야 되는데 가격은 오르고 세금은 많아질 텐데 나는 상속세 내보고 돌아가신 분 없습니다. 자녀들이 내거든요. 남은 가족이 내거든요. 저도 제 자식이 낼까 봐 사실은 지난달에 조금 증여했습니다. 미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사전에 이거요. 사전 증여 재산 합상은 누진세로 완화된다는데 적어도 언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건 빼고 나머지 것만 상속세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병원에서 무슨 경고를 받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 몇 년 안 남았다 빨리 정리해서 이거 나 상속 안 해주면 세금 안 내는 거 아니냐? 물려주는 것이 상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안 내봤으니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 그렇게 하시면 늦고요.
그러면 늦습니다. 10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증여한 거는 전부 합산을 해요. 그래, 그물망이 10년까지 쳐져 있다는 뜻이니까 미리 사전에 미리 해라니. 미리 적어도 10년이 다 하면 안 돼요. 다 하면 요 사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인데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증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다는 말 듣지도 못해. 그거 왜요? 뭐 어쩌고 그래. 제가 부탁하다시피 저 인감 너 떼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왜? 내가 세금 많이 낼 걸 알으니까 나는 미리 피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사실 지를 위해서 한 건데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중에도 이게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엄마 나 당첨해야 되는데 아파트 청약해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 안 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자식은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다 효자들이고 효녀일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연배가 같다면 저 72입니다. 같다고 보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려줄 걱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물려줄 어떻게 물려주는 여기 이런 걱정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때 그동안에 대치동에서 가리키고 뭐 이렇게 뒷바라지 하고 여기 재산 이렇게 지키고 못 쓰고 못 먹고 했는데 이제 물려줄 걱정까지 못 물려주면 조금 부모 도리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식들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는 안 그래요. 이제 저희 자식은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가 이게 잘못된 문화이죠. 그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속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로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래서 물려주는 걱정할까 봐 10년 이내에 나눠줘야 되는데 다 주면 안 돼요. 절대 한 3분의 1 정도만 주고 나머지 노후에 가지고 있고 자식도 저걸 보고 부모한테 잘하기도 하고 나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다 줘버리면 내가 손 벌릴 수 없어요. 자존심에. 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자기 그 노후 생활 내 거는 내가 남겨놓고 내가 뭐 이제 충분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쓸 건 남겨놓고 나머지는 미리 줘버려서요. 미리 줘버리고 필요할 때 줘서 자식 보고 주는 건 아니죠. 손주 때문에 주는 거죠. 손주. 그렇지 않나요? 손주 키우라고 학비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상속세를 검토한다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하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아직 큰 줄거리는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완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는 것보다는 한 20-30%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근데 20-30% 줄는데 가격이 50% 올라가 버리니까 30% 올라가 보니까 그게 그걸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다고 가격 안 올라가기를 원하신 분 있어요? 세금 많이 낼까 봐? 그렇지 않잖아요. 필수 불가결. 그다음에 증여는 그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배우자는 6억 원인데 자녀는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은 그러던 대로 괜찮아요. 10년 만에 6억 원씩 주면 30년이면 18억을 줄 수 있으니까 배우자한테. 그런데 자녀는 5천만 원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요구하고 정부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1억 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결혼하면 1억 원을 그냥 증여세 없이 물려주도록 하자. 친정에서 1억 원, 시댁에서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해서 1억 5천. 그럼 아들 1억 5천, 며느리 1억 5천, 3억 원을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다. 이 제도가 24년도에 작년에 생겼어요. 근데 더 늘려야 돼요. 출산을 하나 나면 1억 원이고 또 하나 나면 1억 원 더 해줘야 되는데 하나 끝나버려요. 안 해줘. 저는 그래요. 하나 나면 1억 원. 저는 이제 독자가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둘인데 제가 가정 얘기해도 돼요. 아들이 둘인데 큰 놈은 하나 낳고 그만 안 낳겠다고 그러고 둘째는 아예 안 낳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둘째 나면 1억 원 더 공제받는다. 정부 돈이 아니고 개인이 준다는데도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거죠. 세금 없애주면 그게 더 출산 장려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증여세는 시가가 낮을 때 분산 증여가 유리합니다. 시가가 낮을 때. 우리 집값 40억 되기 전에 20억일 때 할 걸. 주식도 지금 주식이 낮아요.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주식이 지금 막 떨어져서 이때 증여하겠다고, 더군다나 결혼한 지 1년 8개월인가 됐어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빨리 줘야 되겠다고 1억 5천 공제 받고 싼 주식을, 그 나중에 올 가능성이 있는 우량 주식이겠죠. 월요일 날 온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그분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부터 아는 분인데 주식을 주겠다네. 그러니까 낮을 때 증여하는 게, 낮을 때 증여하면 나중에 올라가니까. 우리 아파트가 나중에 50억 되면 지금 30억이다 하면 지금 하는 게 유리하죠. 그때 한다 하면, 그때 안 할 것 같으면 뭐 미리 하는 게 아니지만은 혹시 계획이 있다면 그런 걸 선택할 방법이다 이렇게 보아져요. 이제 전반적인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우리 대형 변수가 많다가 보니까 1+1을 많이 선호하신 분이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발표한 설문 결과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45평, 46평, 57평, 66평, 67평은 다 해당이 됩니다. 46평 같은 경우, 45, 46평 같은 경우에 30평, 20평이 가능한 걸로 보아지고요. 57평은 뭐 40평대, 20평대, 뭐 67평도 마찬가지로 40평 후반대, 20평대. 20평은 여기서 25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25평 이상은 +1은 안 주거든요. +1은 작은 거 주겠다 이런 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도시정비법 76조에 있습니다. 참 고민이 돼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랬는데 그럼 큰 거 하나 받는 게 낫지 2개 받는 거 뭐가 답인지 헷갈리실 수 있고요. 개인 형편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개를 받으실 분은 내가 60평, 50평 살 두 식구인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오로지 자녀께나 자식들 하나 주고 싶다라고 하면 작은 거 하나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 2개를 받거나, 아니면 그게 이거죠. 주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해서 청약, 여기 청약하면 일반 분양 청약하면 100대 1, 200대 1 틀림없이 될 겁니다. 우리 아파트는요. 그럼 어떻게 청약이 되냐고요. 또 살려도 너무 비싸서 못 사죠. 지가 번 거가 없고 부모가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세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내 아파트를 나눠 가지고 하나 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증여죠. 증여할 수 있다. 그거 청약이 어려운 자녀한테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주라는 건 아니에요. 줄 수 있다. 선택의 여지는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를 임대해서 적정한 평수 내가 살고 나머지 임대해서 월세 300이든 500이든 받아가지고 노후에 나 충분히 쓰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 2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자녀들 다 집 있고 여기 오기 싫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팔아가지고 양도해서 생활비나 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나눠주거나 내가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장점 중에 하나는요, 이 조합원 분양가는 시가에 제가 볼 때 한 60%. 시가가 1억이면 한 6, 7천에 분양받잖아요.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우선 분양받으면 평당 3, 4천은 적게 집을 마련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분양받을 수 있나요? 일반 분양 없잖아요. 그건 조합원의 권리로 싸게 원가로 사는 거죠. 원가로 취득하는 거예요. 내 땅, 아파트 종전거 주고 현금 다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추가 분당 일부 내고. 그러니까 기회니까 이런 기회에 일반 분양 시가보다도 싸게 취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년간 전매 제한 규정이 있는데 25평 이하는 3년간은 양도는 못하지만 양도나 증여는 못하지만 임대는 가능하고요. 자녀한테 주든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하든 임대를 가능하고, 나머지 하는 바로 양도나 증여가 가능해요. 25평 말고 30평이든 40평이든 그건 바로 양도나 증여가 가능하니까 나도 1주택, 자녀도 1주택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아까 종부세나 이런 거 합산 이런 거 안 되고
그 2주택 중과세에서 피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상담하면서 그런 분이 들었어요. 두 개 30평하고 46평인데 30평, 20평 두 개 받아가지고 지금 그 손주가 크고 하니까 자녀 보고 30평을 사르라고 그러고 30평대 사라고, 자기는 20평대 둘이니까 7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둘인데 내가 뭐 30평 살 방 3개 4개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 오히려 손주 있으니까 자녀한테 30평, 46평이니까 30평 가능하고요. 또 20평도 가능하니까 20평은 내가 살겠다. 20평이라 30평이라도 지금 평형으로 이야기하면 플러스 8평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지금의 28평이나 같은 거이고 34평은 42평 거의 크기가 같아요. 제가 재건축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34평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게 베란다 전체 확장하고 또 안목지수로 하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평수하고 지금 평수는 다릅니다. 이 계산 방법이. 그래서 지금 평수가 적어진다 하더라도 과거 평수보다 지금 34평이 거의 40평하고 그 면적은 실내 전용 면적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 면적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그 다음에 단점을 말씀 안 드렸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하나를 받으면 돈을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46평 가지신 분이 나는 34평으로 가겠다. 식구도 적고 이제 뭐 나중에 애들 다 컸 분가했고 이제 둘이만 살 건데 46평 필요가 없다. 평수 넓혀갈 필요가 없다. 괜히 보유세 많이 내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내가 둘이 사는데 뭔 필요 있느냐 해서 돈으로 차라리 받고 아파트 받겠다. 분담금 낼 돈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그러지 않겠고 노후에 쓰고 자녀한테 주겠고 적은 평수로 가겠다 환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환급을 못 받거나 오히려 분담금을 좀 내야 되겠죠. 그런 자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폐지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25평이니까 임대사업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보거나 다가구나 아니 그 다세대나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는 연립 이런 거는 임대사업 등록에서 지금 세금을 많이 피해가고 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러나 아파트는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임대사업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좀 처분하지 않으면 이주택으로 중과세 당하니까 그건 처분해야 될 걸로 이게 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국회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이런 제도 개선, 그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지고 3년간 전매 금지라든가 이런 걸 좀 해소해주고 이런 이주택 중과세 이런 부분도 좀 완화해주고 법에 2개 받을 수 있다고 그래 2개 받았는데 내가 원래 투기한 사람도 아니고 30년 40년 한 1주택에서 살아온 사람이 2개 받았는데 받을 수 있어서 받았는데 그걸 중과세하거나 그걸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뭐 나쁘게 보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2개를 산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가 2개 된 것뿐인데 선택할 수 있어서 한 건데 법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님한테 이걸 좀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회 되면 안돼 잘 안 만나주니까 기회가 없는데 만나게 되거들랑 이런 법을 좀 고쳐달라고 국회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조금 돼서 제가 예상 질의를 몇 가지 좀 해봤어요. 상담 과정에서 이런 걸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님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10년, 20년, 30년 또 원 입주할 때부터 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40년까지도 있으실 건데 종전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하면 언제 또 살아? 내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살았네. 앞으로 많이 못 살 것 같은데 라든지 또는 어떻게 양도나 또 할 경우에 중공항으로 2, 3년을 양도하면 그동안에 보유하고 거주했던 거 다 없어지고 2, 3년 양도하면 양도세가 많거든요. 그 공제를 덜 받아 80% 못 받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재건축은 이거 팔고 사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다시 지은 거예요. 리모델링을 아주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인정합니다. 살았던 거 보유한 기간. 이래서 전체 거에 대한 80%를 감면받으니까, 장기보유 인정받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종부세든 그 양도세든 아까 그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체주택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업생인데 혹시 이주 밖에 나가실 때 집 좋은 동네가 있으면 사서 갔다가 다시 들어. 왜냐면 한 3, 4년 되거든요. 그리고 전세 옮기기도 뭐 귀찮고 그러시다면 사서 가더라도 그런 그 세법에 그런 뭐 불이익은 없다. 근데 떨어질 때 사면 안 되겠죠. 그냥 좀 올라갈 때 오르는 지역 잘 선택해서 샀다가 이것도 올라가고 그 사서 갔는데 몇 년 사이에 그것도 또 매도 올라. 요새는 몇 년 사이에 매도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어디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재테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면 세금이잖아요. 살 때 취득세 내지,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내지, 팔면 양도세, 안 팔고 증여하면 증여세,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 세금 덩어리. 저는 전체 기간 때 그러면 약 50%가 세금이에요. 100억짜리 같으면 50억, 30억짜리 하면 15억이에요. 전체 몇십 년 다 토탈 합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살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전체 합해보면. 내 재산이 50억이다 그러면 이 재산수 정부가 25억은 정부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양도, 상속, 증여, 재산권 행사 선택할 때는 세금이 덩어리니까 꼭 미리 현명하게 피해 가셔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언론에 저도 뒤에 있습니다. 똘똘한 한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그 다음에 얼죽신이라는 언론에 보신 젊은 기자가 아마 쓴 것 같아요. 기사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가 최고다라는 게, 신축 아파트는 오르고 구축 아파트는 안 오릅니다. 정실 아파트가 여기보다 더 낮았었어요. 아시죠? 정실이 근데 지금 여기보다 비싸요. 근데 꼼짝 마라.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여기 헐썩 더 높아질 거죠. 그렇지? 위치가 더 좋으니까. 거기는 앞에 가릴 거예요. 성경 아파트가 가릴 건데 우리는 가릴 게 없어요. 양재천이 있고 멀리 보면 대모산도 보일 거고. 우리는 49층인데 개포동은 35층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보일 겁니다.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장점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빨리 하자.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빨리 하자. 저도 80 전에 입주하고 싶습니다. 찬성하세요? 좋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다. 우리 합시다. 60대인 분은 70 전에, 70대인 분은 80 전에, 80대이면 90 전에, 90대인 분은 100세 전에 입주합시다. 아까 시니어를 위한 그 건강검진, AI 건강검진도 하고, 간호사도 상주시키고, 의사도 한 분 상주시켜서 건강을 해줄 수 있다는. 제가 대치동 살다가 용인의 실버타운 거기 갔다가 돌아온 분 있어요. 제가 소개해서 개포동에 입주하고 너무 개포동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새 아파트니까 너무 좋더라. 거기 요양원이 아니고 뭐 실버타운이라고 그러네. 실버하우스, 실버타운 보증금 4, 5억 내고 월 3, 400 내고 하는데 못 살겠더래요. 다시 왔어요.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 위원장이 앞장 건축 전문가니까 화장실 문턱도 없애고 연로하신 분 다니기 편하게, 그리고 젊은 사람 사는 작은 평수는 방음장치 잘해서 밑에 띄워도 괜찮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단지 내에 그 건강검진 혈압도 잴 수 있는 거 하고, 급히 뭐 응급환자 있으면 하고, 거기서 있다가 안 되면 삼성으로 가면 되니까요. 거기서 그 케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실버하우스 갈 필요가, 용인 갈 필요가 없어요. 적당한 평수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서 3, 40년 살았는데 어딜 가냐고요. 여기에 친구분들도 있고 여기에 살았는데 여기 다 알잖아요. 동네를. 목욕탕이 어딘지도 알고. 근데 거기 색다른 곳에 가서 색다른 사람하고 만나 산다? 아니에요. 제가 그걸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다.
제가 왜 이런 걸 많이 하냐면 제가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다른 데서 하고 이런 정보를 제가 많이 세미나도 하고 연구단체에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그 발표 자료도 내가 듣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감히 세무사이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의 개편 방향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투기지역이고 조정지역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놨어요. 지금 사고팔고를. 그렇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여기는 오를 곳이다.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내릴 곳을 묶어놓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오를 곳이니까 묶어놨다. 기대하시고 피해가기만, 세금만 잘 피하면 재산가치는 높아질 거니까요. 국세청에서 강남 지역에 거래한 걸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거래한 또는 부모 자녀 간에 증여세가 너무 많이 간 부모가 자녀한테 양도했다, 어쩔래 팔았다 이러고 그럼 돈이 오고 갔느냐 뭐 이런 걸 조사를 해요. 돈이 오고 간다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매덕 싸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피해가는 방법도 증여는 너무 비싸니까 아들한테 파는 거예요. 아들이 자금만 융자 받던 자금만 부모한테 오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아버지한테 30억 빌려가지고 집을 샀다라고 하니까 조사했어요. 요령껏 해야죠. 너무 태나게 안. 왜냐하면 이거 눈여겨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벼락상속자라고. 지금 현재는 약 10억만 약간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현재 기준 20억 정도까지는 비과세하도록 하겠다. 공제를 늘려주겠다는 게 배우자 공제 10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억씩 해서 10억 원, 해서 20억까지는 안 내겠다.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는 최하 20억이고 보통 3, 40억, 4, 50억인데 폭탄이라고 해요. 폭탄. 보유세 폭탄. 보유세 폭탄 피하니까 또 상속세, 증여세 폭탄이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 문제, 이건 제가 신문에다 기고를 해가지고 재건축 부담금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 부담금은 이건 잘못된 그 제도예요. 그래서 하고 있고 구토부에도 내가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상속세를 97억 원을 냈는데 96억 원을 추징받았어요. 아주 순진하게 공시지가로 세금을 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청이 야근되라 공시가는 안 받는다고. 지네들이 다시 시가 평가를 해가지고 낸 만큼을 또 추징당했어요. 이건 잘못 신고한 거죠. 저걸 알고 피해가야 되는데 저걸 모르고 한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게 적이에요. 적을 이기려면 내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뭐야? 끝났네. 됐어. 안 되나요? 끝났나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 대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났나 본데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준비위원회에 연락을 하시거나 또 주변 가까운데 세무사나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어찌됐든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소하셔서 재산 관리 잘 하시고 현명하게 하셔서 아무쪼록 재건축 빨리 돼서 이 단지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모두가 살기를 꿈꾸면서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